안녕하세요, 연두빛 가족 여러분. 항상 식물을 소개시켜 드릴 때 충분한 햇빛의 이로움은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햇빛으로만 자라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온통 암흑에 쌓인 컴컴한 공간에서 더욱 쑥쑥 자라는 생명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콩나물이죠. 컴컴한 공간에서 물만 먹으면서 꽉 차게 자라나는 것이 콩나물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가끔 어둠에 갇힌 것 같은 상황에 직면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장하는데 꼭 찬란한 햇빛만 필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어둠 속에서도 분명 성장할 양분이 있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식물들과 함께 왔습니다. 식물 영상 보시러 고고고! 오늘의 첫 번째 식물은 에파크리스입니다. 진달래과에 속하는 식물로 뉴질랜드와 호주가 원산지인 친구입니다. 사시사철 연중 꽃을 피우는 것으로 꽃이 특이하고 예쁜 느낌을 주죠. 개화 기간은 12월에서 4월로 나와 있지만 환경이 맞는 공간에서는 1년 내내 예쁜 꽃을 피워줍니다. 백화등은 꽃도 줄기도 멋지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점은 이 백화등만 의 향기입니다. 꽃도 예쁘지만 향기가 정말 좋아서 창가에 햇볕 잘 드는 공간에서 키워 볼만한 식물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백화등은 실내에 빛이 부족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나는 편에 속하는 덩쿨나무입니다. 온대 남부지방이 원산지인 식물이기 때문에 겨울에 너무 추운 환경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때문에 서리가 내리기 전에 실내로 들여놓고 키워주시면 좋죠. 향이 100리까지 간다 하여 이름 붙은 백리향입니다. 우리나라 자생종으로서 우리나라 고산지대 바닷가 바위 돌틈 어디서나 잘 자라나는 그런 친구죠. 그리고 보여드릴 월귤은 이렇게 다금다금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귤 역시 소간목으로 분류가 되고 하얀색 또는 분홍색이 섞인 꽃을 이렇게 요즘 시기에 피워줍니다. 또한 열매는 9월에서 10월 가을에 피어나게 되는데 가즙이 많고 신맛이 강한 느낌의 열매가 피어난다고 합니다. 어떻게 꽃이 종 모양을 닮았나요? 다음은 사계소국입니다. 해가 잘 드는 곳 혹은 남부에서 노지 활동이 가능한 친구죠. 개화 기간이 이 친구는 길어서 오랜 시간 환경이 잘 맞으면 사계절 내내 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달맞이꽃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분홍색의 달맞이꽃입니다. 밤새 달빛과 논이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다 하여 달맞이꽃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노란색의 애기 달맞이꽃입니다. 해안가 또는 양지 바른 모래 땅에서 자라나는 여러 해살이 식물로서 높이는 20에서 60cm 정도까지 자라난다고 합니다. 줄기는 옆으로 뻗으면서 자라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달맞이꽃에 비해서 꽃의 크기가 작아서 애기 달맞이꽃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애기 달맞이꽃 다음으로 보여드릴 식물은 황금비비추입니다. 황금비비추는 백합목, 백합과에 속하는 관속식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산지에 습한 바위 틈이나 개울가에서 자라나는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이 친구는요, 땅 위로 자라는 줄기가 없이 난형의 잎으로 자라난다고 합니다. 다음 친구 역시 황금빛 빛깔이 아름다운 호스타 황금부사입니다. 색깔이 영롱한 느낌을 주는 친구입니다. 잎에 들어있는 황금색과 연두색의 무늬가 매력적인 친구죠. 이렇게 호스타 마우스도 미모 뽐내주고 있네요. 호스타는 약간 산성 성질의 습기가 있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선호하는 식물입니다. 우리 메발톱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메발톱은요, 쌍떡잎 미나리 아제비과의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이렇게 피어난 모습이 매 발톱을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었는데, 매라는 강인한 생명력을 이름으로 갖고 있어서 그런지 이 친구 역시 생명력이 강하고 활기찬 식물입니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나기 때문에 겉흙이 마르면 물을 주시면서 키워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식물은 아메리칸 블루입니다.
어떤 분이 본인은 아메리칸 블루가 참 좋다고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이유를 가만 들어보니 꽃을 피워야만 눈이 가게 되는 다른 화려한 꽃과는 달리 아메리칸 블루는 본인만의 매력이 뚜렷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소리 없이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이면 지는 아메리칸 블루처럼 불어오는 바람에 그냥 날에 맡기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말씀도 덧붙여 주시더라고요. 아메리칸 블루는 충분한 햇빛, 따뜻한 공간, 또한 물도 좋아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키우기 쉽게 됩니다. 다음 식물은 아게라텀입니다. 아게라텀은 항상 싱그러운 꽃들을 피운다 하여 블루화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아게라텀 잎들은 허브 민트 잎의 모습을 닮아 보이기도 하죠. 진한 초록색의 느낌이 생동감이 있습니다. 식물에서 나는 향은요, 코를 가까이 대봤었는데 좀 좋은 향기가 나타나더라고요. 다음 식물은 선로즈입니다. 이렇게 윤기가 흐르고 광택이 빛나는 잎을 가진 친구로서 분홍색의 꽃이 아름다움을 더욱 강조해주는 식물입니다. 선로즈 역시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을 듬뿍 주시고 통풍시켜 주시면 건강하게 키워내실 수 있습니다. 하늘하늘 춤을 추고 있는 애기 범부채입니다. 애기 범부채는 잎의 모양에서 단박에 알 수 있듯이 붓꽃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일반 범부채보다 크기와 꽃이 작아서 애기 범부채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애기 범부채 속에 속하는 식물은 단연초로 땅에서 가지를 뻗고 구경을 만들어서 번식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큰 중품의 범부채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다음 식물은 매자나무입니다. 미나리 아제미모, 매자나무과에 속하는 식물로 한국의 고유한 특산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5월쯤 이러한 시기에 잎 겨드랑이마다 아주 작고 샛노란 꽃이 피어나게 되고 9월쯤에는 열매가 맺게 됩니다. 오늘은 정말 독특하면서도 아름다운 식물이 한가득인 것 같습니다. 칠변화수국은 흙이나 물의 산도에 따라 꽃색이 잘 변화하여 이름이 이렇게 붙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꽃이 피고 나서 7번 색이 변화하냐고 여쭤보기도 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환경의 변화에 아주 예민하게 변화하여 칠변화라고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오늘 꽃 구경할 때 눈이 반짝반짝 시리게 아름다웠다는 느낌이 들었던 식물이 바로 황금 떡갈잎 수국이었습니다. 낙엽 화려감목으로 잎이 떡갈나무의 잎모양과 비슷하여 붙여진 이름이죠. 다음 친구 역시 수국입니다. 폴스타 수국인데요. 역시 수국은 햇빛이 잘 드는 공간에 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키가 작게 크는 외성종 목수국에 해당합니다. 처음에는 녹색 꽃을 피워냈다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분홍색으로 물들게 됩니다. 다음 친구는 스토케시아입니다. 내한성도 강하고 건조에도 매우 강하여 키우기 쉬운 친구가 되겠죠. 6월 정도부터 7월에 걸쳐서 파스텔톤의 꽃이 개화하는 시기입니다. 전국에서 노지 활동이 가능하죠. 햇빛이 잘 들면 꽃도 활짝활짝 피어나게 됩니다. 꽃은 저녁에 오므라드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은사초가 되겠습니다. 은사초는 아시아에서 자라나는 식물이고 한국에서 참 많이 보이는 식물 중 하나라고 합니다. 사시사철 푸른색, 은빛색의 잎을 뽐내는 친구로서 5월에서 7월에 벽꽃을 닮은 이러한 꽃을 피우게 됩니다. 은사초는요, 실내의 경우 사계절 베란다에서 두고 키우셔도 됩니다. 요즘 또 물이 오른 식물이 있는데 바로 노르오즘 아스틸베리입니다. 범의 기과에 속하는 식물로 개화 시기는 요즘부터 7월까지 이렇게 예쁘고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꽃을 피워내게 됩니다. 노르오즘은 연못이나 하천 및 숲의 그늘진 공간, 정원 어디서나 우아한 색과 빛을 더하는 깃털 모양의 꽃을 이렇게 피워내게 됩니다. 노르오즘은 번식력이 기본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추위에도 강해서 노지 활동 역시 가능한 식물입니다.
수꾼초로 봄, 가을에 옮겨 심으면서 포기 나누기 해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함께 보실 식물은 멕시칸 세이지입니다. 세이지는 기본적으로 세이브와 힐이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 세브오에서 유래가 된 이름입니다. 즉 이름 자체에 치유와 회복의 느낌이 들어있는 거죠. 또한 세이지의 허브는 이렇게 치유와 회복할 때 사용하는 오일로도 매우 유명합니다. 세이지에는 황산화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노화 방지와 염증 완화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소화를 촉진시키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도 있죠. 멕시칸 세이지의 매력이 연분홍색이었다면 체리 세이지는 이렇게 빨간 빛깔의 꽃을 피워내는데요. 햇빛 좋아합니다. 하지만 너무 강한 여름에 햇빛을 직접적으로 쐬이는 건 좋지 않습니다. 오후에 살짝 그늘진 햇살이 체리 세이지에겐 가장 좋습니다. 보랏빛깔의 꽃을 좋아한다면 러시안 세이지가 좋죠. 토종 인동이 하얀색이라면 붉은 인동은 색다른 느낌을 주는 인동이죠. 붉은 인동의 고향은 북미로서 정원에 담자라게 심거나 화분을 심어주시면 붉은 인동만의 특유의 분위기를 잘 살려내실 수 있습니다. 귀여운 꼬꼬미 친구들 벌레잡이 티나와 모나네시스입니다. 벌레잡이는 언뜻 보기에는 그냥 다육식물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외에도 벌레를 잡아주는 이로운 식물이 되겠습니다. 귀엽고 앙증맞은 꽃을 이렇게 피워내고 있네요. 벌레잡이 제비꽃의 자생지는 멕시코입니다. 암벽에 습한 곳에서 잘 자라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벌레들을 쏙쏙히 잘 잡아주는 친구입니다. 벌레잡이 제비꽃은 뿌리파리나 초파리를 잡는데 정말 특효인 것 같습니다. 속끝까지 말랐을 때 물을 저면 간수해주세요. 다음은 수꾼 코스모스 3종 친구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지금 보고 있는 색상은 루비스타 색상입니다. 루비스타 수꾼 코스모스는요, 붉은색이 오묘하게 섞여 있는 것이 매력이죠. 이 사진은 주황색 수꾼 코스모스의 모습입니다. 수꾼 코스모스는요, 콜레옵시스 일종의 국화과의 식물로서 개화 시기는 지금부터 가을까지 꽃을 피워내게 됩니다. 내한성, 건조, 그리고 번식력도 매우 좋은 식물입니다. 전국 노지활동 가능하고 배수가 좋은 흙이나 양지 혹은 반양지에서도 무리 없이 잘 자라나게 됩니다. 다음은 부틀레아 3종입니다. 농원에 리틀 루비, 리틀 퍼플, 리틀 릴리 이렇게 3종이 입고되어 있습니다. 부틀레아는 기본적으로 햇빛을 참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강한 바람을 막아주고 햇빛이 잘 드는 공간에서 부틀레아를 키워주시면 건강하게 키워내실 겁니다. 부틀레아는 기본적으로 추위에 매우 강합니다. 우리나라 웬만한 겨울 추위에 모두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하기 때문에 특별히 추위가 왔다 하여 실내로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앵초는 뉴질랜드 앵초입니다. 생장력이 좋은 편이고 잎꽂이로 번식이 잘 되기 때문에 번식을 해주면서 키우는 재미가 쏠쏠한 친구입니다. 적정 환경이 맞으면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신비로운 보랏빛깔 꽃을 보시게 됩니다. 파릇파릇한 생명력이 가득한 느낌을 주는 뉴질랜드 앵초였습니다. 다음 앵초는 카파타타 앵초입니다. 특이한 아시아 앵초에 속하고 풍부하고 고르며 축축한 토양을 좋아합니다. 늦봄부터 초여름에 보라색에서 파란색의 느낌이 나는 꽃이 피어납니다. 우단동자의 꽃이 피는 시기는 늦봄부터 여름입니다.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절정을 이루면서 예쁜 꽃을 보여주는데요. 시든 꽃은 따주면 다른 꽃들을 오래 볼 수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포기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3년 정도에 한 번씩 옮겨 심거나 포기를 나누어 주면 더욱더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세력이 확장된 중품의 우단동자는 벌써 꽃망울을 물고 핫핑크색의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스타 꽃은 계속 피었다 지었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가을까지 기분 좋게 꽃을 감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겨울이 오면 지상부가 말라서 꼭 죽은 것 같이 보이게 됩니다. 이럴 때는요, 죽었다고 버리거나 하지 마시고 마른 지상부를 잘라내 주세요. 그러면 꽃이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로벨리아도 하얀색과 퍼플블루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남아프리카가 원산지인 식물입니다. 로벨리아는요, 쨍하고 아름다운 꽃이 계속해서 피어난다는 게 참 매력적인 친구입니다. 다음 친구는 근상겹 풍노초입니다. 풍노초는 덩치에 비해 뿌리가 매우 발달한 친구이기 때문에 근상으로 심어주기 좋습니다. 다음 식물은 호주매화라고 불리는 식물입니다. 호주매화는 포트마다 줄기마다 빨간 꽃을 다금다금 맺어줍니다. 다음 식물은 무늬자수정입니다. 무늬 누리장나무라고도 불리는 친구인데요. 무늬가 잎마다 이렇게 물들어 있는데 섬세하게 다 다르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옆에는 비덴스들이 이렇게 꽃을 보여주고 있네요. 비덴스는 꽃대가 길고 수직으로 쭉 올라오는 것이 특징인 식물이죠. 아름다운 슈퍼벨 꽃이 활짝 피어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슈퍼벨을 키울 때에는요, 꽃에 물이 닿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비가 온 뒤에 꽃이 확 시들어 버리는 것처럼 꽃에 물이 닿으면 꽃이 무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랏빛깔의 싹소롬입니다. 싹소롬의 꽃말은 키우면 마치 우리에게 행운이 가득가득할 것 같은 행운의 열쇠입니다. 이렇게 가느다란 줄기에서 꽃대가 올라오고 그 끝에 꽃이 달리게 됩니다. 바람이 불면 은은하게 흩날리는 꽃들이 참 나비가 날갯짓하는 인상을 주는 식물입니다. 후쿠시아는 반음지에서도 잘 자라나는 식물입니다. 실내에서 키울 경우에는 직사, 광선은 피하되 밝은 공간에서 키워주시는 게 좋죠. 또한 후쿠시아는 유기물이 풍부한 흙에서 잘 자라납니다. 흙이 촉촉한 상태로 유지되면 매우 좋겠지만 물 빠짐이 좋지 않으면 과습으로 인해서 뿌리가 상할 수도 있습니다. 후쿠시아의 꽃은 화려하고 다양한 게 특징입니다. 다음 식물은 고려자기입니다. 고려자기는 이름도 고고하고 수영도 수려하죠. 지금 요맘때 이렇게 꽃봉오리들이 뭉쳐서 예쁜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고려자기나무는요, 여백의 미와 여유가 느껴지는 고급스러운 수려한 나무입니다. 여름이 개화시기이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꽃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작은 잎들이 가지에 여러 개 나는데 가까이서 보면 요렇게럼 귀여운 느낌을 줍니다. 진정효과, 항우울, 항불환, 면역 활성 등의 양리작용을 가진 이로운 나무라고 하네요. 자기나무는 물주기만 부지런히 해주면 알아서 잘 자라는 나무죠. 빛을 좋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건조에도 강한 편입니다. 다음은 아름답고 독특한 향기도 좋은 유럽 제라늄입니다. 제라늄은 건조에 매우 강합니다. 약간은 오히려 건조하게 키워주시는 게 건강하게 키워주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마철 가습에 약하기 때문에 이 시기만 잘 지나면 제라늄 키우는데 무리가 없죠. 잎에서는 독특한 향이 나는데 이 때문에 병충해에도 강합니다. 향기가 나는 품종입니다. 색감이 화려해서 아주 인기가 좋은 품종이죠. 때문에 여러 품종을 두루두루 키우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계절 상관없이 집에서 화사하고 예쁜 꽃을 보고 싶으시다면 제라늄을 추천드릴 만하죠. 꽃이 피고 지고를 반복하기 때문에 자주 꽃 구경을 시켜줍니다. 다음 친구는 문빔입니다. 꽃말은 소녀의 순정, 애정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쌍떡잎 식물이며 국화가의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간상용으로 많이 재배가 되는 그런 식물이죠. 작고 많은 꽃을 피워내고 가을까지 오랜 기간 개화합니다. 말발굽을 낀 편차 같다 하여 이름이 붙어진 분홍 말발돌이. 꽃말은 애교라고 합니다. 도입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야생 말발돌이와는 또 다른 느낌을 주는 분홍 말발돌이입니다. 묵은둥이 말발돌이 역시 이렇게 꽃대를 올려주면서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홍색의 송엽국이 활짝활짝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별사탕 같은 꽃이 이렇게 바글바글 올라와 있는 모습이 참 예쁘네요. 그리고 함께 보실 나무는요, 삼색 버드나무입니다. 삼색 버드나무 역시 생명력이 굉장히 강한 편에 속하는데요. 원하시는 형태로 진정하신 후에도 새순이 다음 날이면 올라
놀라울 정도로 생명력이 강한 친구입니다. 다음은 야생화 겹안개입니다. 어떻습니까? 안개꽃 닮았죠? 아름다운 연분홍색의 꽃이 피어납니다. 잎이나 줄기가 뻗어나오는 경우는 취향에 맞게 잘라주셔도 좋습니다. 옆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투명국이 꽃을 피어낼 시기를 기다리고 있네요. 그리고 보여드릴 친구는요, 가지피기 도라지입니다. 햇살을 받으니 반짝반짝 연보라색의 꽃이 더욱 예쁘게 빛을 내고 있습니다. 야생화답게 노지활동 가능하고 생명력이 강한 친구입니다. 5개의 잎장이 모여서 별 모양의 꽃을 피어내게 됩니다. 빨간색 꽃이 매력인 루비페랭이입니다. 석주가의 야생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옆에는 안데스 큰 애기별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작고 아담한 꽃들 사이로 별이 반짝반짝 빛을 내네요. 지난 영상에서는 꽃을 피워주지 않았던 꽃다지 친구들도 보랏빛 꽃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터리풀이 나와 있네요. 농촌진흥청에서 우리나라 한국 특산식물로 선정을 한 우리 터리풀은요, 전국 각지의 산과 냇가 주변에서 잘 자라나는 장미가의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꽃은 먼지떨이처럼 풍성하게 자라나고 경관용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칠페랭이는 정말 하늘하늘 예쁜 느낌을 주는데요. 화분에 심어 놓으면 그림인지 식물인지 분간이 어려울 정도로 수려하고 한들한들한 느낌을 주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야생화인 만큼 통풍이 좋고 볕 좋은 곳에 두고 겉은 마르면 물 듬뿍듬뿍 주시면서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레위샤가 크게 느껴지셨던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미니 레위샤입니다. 색감 예쁘죠? 꽃이 매우 예뻐서 추위 많이 탈 것 같지만 추위에도 강한 친구입니다. 다음 식물은 미니 토플입니다. 양지에서 잘 자라며 일반 토플에 비해서 잎과 꽃이 작게 자라나는 품종입니다. 매력적인 노란 꽃이 지금부터 9월까지 개화하게 됩니다. 토플은요, 일반적으로 내한성이 좋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서 노지 활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꽃이 독특하고 아름다워서 개인 정원이나 카페 정원 등 특화된 조경 환경 등에 식재하기 좋은 식물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겹꽃이 피어나는 에키네시아 농원에는 노란색과 진분홍색이 특대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품 말고 소품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홑 에키네시아를 추천드립니다. 요즘에 꽃이 조금씩 올라올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친구는 분홍 겹인가목이 되겠습니다. 장미가의 낙엽 감목으로 노지활동 가능합니다. 다음은 진분홍 겹질레가 이렇게 한 사발 꽃을 보여주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장미가에 속하는 찔레는요, 역시 장미보다는 조금 더 작은 꽃을 피워내는 게 매력이죠. 때문에 꽃의 크기가 작은 친구들을 선호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찔레보다는 크고 화려하고 향기가 좋은 느낌의 꽃을 찾고 계시다면 추천을 드리는 정원장미입니다. 농원에는 골드조얼 정원장미와 콘스탄스 정원장미 들어와 있습니다. 향기가 요즘에 매우 좋더라고요. 정원장미는 정원, 화단, 화분, 베란다 등에 심어서 키워주시면 됩니다. 무늬장구채는 예쁜 무늬가 쏙쏙 들어가 있는 야생화가 되겠습니다. 연한 분홍빛깔의 꽃도 피워주는데요. 저는 지금 이렇게 햇빛 받는 모습에 무늬가 참 예쁘더라고요. 다음 친구는 수꾼 베로니카입니다. 노지활동 참 잘하는 친구로서 파란색의 꽃이 신비감을 주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친구는 베로니카 블루엔젤입니다. 저는 블루엔젤 베로니카는 이번에 처음 보았는데요. 히도미와 닮아가지고 헷갈렸는데 자세히 보니 베로니카 맞더라고요. 일반 베로니카보다 조금 더 연한 보랏빛깔의 꽃을 피워내는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친구는 알프스 제비동자입니다. 높은 산습지에 매우 드물게 자라나는 여러 해살이 풀로 귀한 친구가 되겠죠. 다음 보여드릴 친구는요, 어떤 친구일까요? 바로 알프스 구절초입니다. 구절초 중에서도 알프스 등의 산지에서 자라난다 하여 이름이 붙은 알프스 구절초, 이렇게 꽃망울을 머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얗게 꽃이 피어나는데 연한 분홍색 느낌도 머금고 있습니다. 다음 친구는 겹샤스타 데이지입니다. 겹꽃으로 피어나는 하얀 샤스타 데이지만의 깨끗하고 하얀 빛깔이 참 귀여운 친구가 되겠죠. 겹샤스타 데이지의 꽃의 모양과 크기는 샤스타 데이지와 유사하지만 흰색 부분에 꽃잎이 마치 국화처럼 잘게 쪼개져 있다는 것이 다른 점이죠. 이렇게 꽃잎이 겹겹이 포개져 있는 느낌을 줍니다. 플랑케니아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무라고도 불리는 친구입니다.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주고 있는데 이 친구는 깎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잔디의 대안으로도 많이 정원에서 사용이 되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유형의 토양에서도 잘 자라고 뜨거운 직사, 광선도 잘 견디는 친구입니다. 다음은 화이트 캔디입니다. 화이트 캔디 진짜 사탕은 아니고요. 예쁜 꽃이 하얗게 사탕 모양으로 피어난다 하여 이렇게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화이트 캔디 옆에는 은엽 가자니아 나와 있습니다. 남아프리카가 태생인 식물로 온도가 높고 건조한 기후를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가자니아는요, 예쁘게 키워주시려면 7도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키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축축한 땅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통풍을 잘 시켜주시면서 키워내주세요. 다음은 야생화 장개조르입니다. 장개조르 꽃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초롱꽃 같은 느낌을 주면서 자라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개조르는 야생화로서 어떤 식물과 함께 키워도 조화롭게 잘 자라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분홍꿀풀입니다. 분홍꿀풀은 하고초라고도 불리면서 약재로 한방에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임질, 결핵, 소염, 이뇨 등의 작용에 효과가 있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곳곳에서 잘 자라고 물이 잘 빠지는 반그늘에서도 무리 없이 잘 자라나는 식물로 유명합니다. 백두산 털동자는 내한성이 강해서 전국 노지 활동이 가능하며 여름에 꽃을 피워내는 여름꽃입니다. 높이는 70cm 정도까지 자라나게 되죠. 아사틱 백합의 하나인 슈가 러브 백합이 들어와 있습니다. 꽃이 매우 화려한 편에 속하는 백합으로서 꽃망울을 엄청 많이 물고 있어서 이제 곧 화려한 꽃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슈가 러브 다음으로 예쁜 꽃망울 물고 있는 하나의 식물이 더 있는데요. 바로 제비꽃갈 델피늄입니다. 노지 활동 가능한 식물로 우리나라의 산지에서 잘 자생하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델피늄의 꽃말은 크게 고민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운명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릴 하나의 식물은 에린지움이 되겠습니다. 미나리과의 한 속으로 높이가 1m 정도까지 자라나는 여러 해살이 식물입니다. 홍화, 민들레는 황무지, 길가, 제방, 철로 등에서 볼 수 있는 식물입니다. 그만큼 유지하고 키우기가 쉬워서 안뜰의 정원이나 다양한 베란다 공간에서도 식재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예쁜 꽃을 보여주고 있네요. 흔치 않은 오렌지 빛깔의 꽃을 피워내고 있습니다. 장백패랭이 노을은 높은 산에서 자라나는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이렇게 쨍한 느낌을 주는 꽃을 많이 피워내는 게 특징입니다. 다음 친구는 겹고강나무입니다. 겹꽃의 하얀 꽃이 복스럽게 피어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영어 이름은 스노우베리라고 합니다. 또한 이 하얗고 소담스러운 꽃이 매화만큼 아름다워서 산매화 꽃나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다음은 클레마티스 의아리입니다. 의아리라는 이름에 맞게 덩쿨성으로 자라나고 보라 색깔 꽃이 피어나는데요. 이 지금의 보라색 빛깔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하게 됩니다. 오늘은 보라 색깔 클레마티스 의아리를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쳐볼까 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시원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